이제 뭐 정부에서도 모이는 거 제한 이런 거 다 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답답한 가운데서도 통신연등, 바람이 빠를수록 솔개는 더 높이 난다고 우리 애터미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은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신우일신 신속하게 이렇게 변화를 해왔고, 그 변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또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변화보다도 보다 빨리 변하면은 생존의 위협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우리는 이 교육 시스템도 이제 온라인도 더욱 강화를 해 나가면서 오프라인은 우리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 ABS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1, 2, 3, 4학년 과정하고 그리고 MBA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이 이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학년 과정을 스타트업, 2학년 과정을 빌드업, 3학년 과정을 레벨업, 4학년 과정을 점프업 이렇게 붙였고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에게 급한 것은 3학년 과정인 레벨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로 이미 우리가 그 과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과 빌드업 과정은 우리 기존 사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업 과정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빌드업, 스타트업 과정 1학년, 2학년 과정들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처음 애터미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권하면 되겠다, 이것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레벨업 과정 3학년 과정부터 우리가 4월 1일부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서 이미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또 지금 이제 새롭게 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교육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티칭이 아니고 러닝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끝나고 스스로 학습해서 배우는 세상이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하는 그 시스템의 러닝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준에 맞도록 자기가 이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자기 능력에 맞도록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날밤 새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은 우리 ABS 과정을 한 달 만에도 마칠 수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현재 직업전선에 있고 해서 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내는 분들은 뭐 한 과정을 한 달 동안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1년 안에 마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BS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새로운 전공을 하나, 대학에서 새로운 전공을 하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MBA 과정은 석박사 과정을 마친 거나 마찬가지다. 아마 돈 벌리기로 따지면은 웬만한 대학에서 대학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 마친 것보다 돈은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디 뭐 1년에 막 10억씩 버는 이런 일들이 뭐 박사학위 받았다 해가지고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임페리얼 마스터 가면은 1년에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지게차로 떠주는 것만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거의 매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ABS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는 한국말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언어로 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완비가 되면은 정말 이 교육마저도 자동으로 되는. 제가 애터미에서는 놀다가 지치면 일하라,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을 제일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 ABS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사업 전달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가장 일을 잘하는 거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가면은 정말 사업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BS 과정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모여서, 오프라인에 모여서 문화적인 이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즐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감성적인 교류를 하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세미나를 만들어 나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는 야, 그 애터미라는 공연 한번 가보자. 진짜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사업하라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공연 보러 가자고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우리 공연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친구들 보고도 야, 사업 안 하더라도 한번 가보자. 기가 막혀. 막 이렇게 이런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비즈니스 자체가 오토메이션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종국에는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절대 비즈니스, 애블솔루트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현재는 죽고 살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리더는 잠자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노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워라벨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워라벨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은요, 이 30세까지는 되게 공부하고 준비 기간이죠. 30부터 60까지는 대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치면 그때가 일하는 기간이고, 30 넘어지면은 대개 이제 노후, 그래서 좀 쉬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들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30에서 60 사이에 일해야 되는 기간에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일하다 보니까, 그럼 노후에 가가지고 60 넘어서 90,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에는 빡시게 일하고, 그리고 정말 노후에는 좀 편안히 팍 노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물어요. 당신 내일 모레 70인데 아직도 일하고 있잖아. 그럼 이 워라벨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인생에 이 밸런스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늙어 죽기 직전까지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죽고 살고 일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쉴 곳은 오직 그곳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일을 하려고 해도 먹고 사는 일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하고 가자. 그래서 그날에 가서는 정말 나 할 만큼 했다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래, 저는 그렇고요. 아직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들은 젊은 날에는 죽고 살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는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애터미에도 새로운 프로모션이 생겼습니다. 세미 세일즈 마스터 해서 세세마, 뭐 판매사의 반이니까 반매사, 이렇게 이름들도 잘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200에서 400 정도를 받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요 정도 소득이 가능한 세미 세일즈 마스터.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면은 좌우에 250만 PV인데 이거를 한 150만 PV 정도 이렇게 하면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돼서 대충 조금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기도 이제 엔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100만 원 전후에 그런 부업자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은 세일즈 마스터 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비자가 밑에 있는 소비자를 좀 거느리는 소비자, 아직 세일즈 마스터 되려면 한참 남았어, 반도 좀 안 됐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판매사 세세마가 있으니까 이 세세마를 좀 해봐라 해서 내하고 손잡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고들어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반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나는 좀 더 쉽게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끔 징검다리식으로 세일즈 마스터 하던 분들은 대개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밑에 세일즈 마스터 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주면은 이제 다이아몬드도 오토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래서 한 직급씩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조직이 술렁술렁하고 그거를 또 잘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회사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해주면은 그때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막 열심히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되는가 보자 그러고 대면을 하자 그러고 그럼 다른 사람은 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되네 그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런 것이 하나가 턱 던져졌을 때는 좀 호들갑을 좀 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파트너들에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 판매사 이 제도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별거 있겠어 그러고 있으면은 별거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지만은 이거 기가 막힌 거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기가 막힌 것이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생생하게 상상을 하면은 상상한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가능성이 100%가 있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훨씬 적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도 그거를 믿고 나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1%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1% 되는 것을 100% 믿고 나가는 것이 성공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애터미가 경영학계에도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런 책이 하나 나옵니다. 초뷰카 시대라는 책인데 이화여자 대학교 경영학 교수 윤정구 교수님, 지금 경영학계에 이렇게 좌장격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1년 넘게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를 해서 이 뷰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크다, 그 다음에 모호하다, 또 이 복잡성이다, 이런 이제 네 가지 단어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뷰카 이렇게. 그런데 이 뷰카 시대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하는 것이 최근 경영학자들의 연구 테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뷰카 시대, 이 모호하고 복잡하고 이 변동성이 심한 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그야말로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나침판을 뭘로 삼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경영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애터미를 한 1년 동안 드나들면서 이제 우리 경영진들을 교육을 쭉 하다 보니까 아니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정말 얻어갈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두툼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이 좀 불친절하게 썼어. 무슨 얘기냐면 쉽지 않게 써놨어요. 대상이 어디냐면은 대학 학부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석박사 과정 정도에서 이 교재로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교재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례집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초뷰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극복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사례집으로서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을요 그냥 설명 없이 쑥쑥 썼어. 그런데 조금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이렇게 마칠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어려워도 잘 몰라도 읽으세요. 꾹꾹 참고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책을 잘 이해를 못해도 무조건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거기에 오아시스 같은 쉼터가 있어. 뭐냐면은 앞부분에는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막 써놨어.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 현상이 매우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하고 모호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 사회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하고 뭔 말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 하고 애터미 얘기가 쫙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애터미 얘기는 너무 쉽잖아요. 왜? 우리가 실제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막 읽다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다 읽었는데도. 그런데 애터미 얘기가 딱 나오면 앞에 말이 요거 설명하는 거였어. 그러면서 다 이해가 가버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이제 경영학계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있죠. 마지막 거기에다가 윤정구 교수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경영의 어떤 유전을 받아 가지고 또 적당히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소위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자들에게는 이 애터미가 아픈 가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딱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을 주는데 가시처럼 찌르게 되는. 아니 이런 거 가능해?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애터미는 하고 있으니까 그게 팍팍 찌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우리 애터미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영학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 혁신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경영 혁신 사례, 이런 사례 연구해 가지고 쫙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뭐 구글이 나오고 뭐 이런 애플이 나오고 이런 회사들이 단골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혁신을 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다 하고, 그거는 혁신에 관한 이런 얘기들의 좋은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이 뷰카 시대에 대한 사례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잘 없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거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부분들. 그때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애터미 창업할 때, 그때는 뭐가 지금 핵심 키워드였냐면 혼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혼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옛날에 좀 들어보셨죠? 경영에 혼을 불어넣어야 된다. 일에다가 혼을 불어넣어야 된다. 신바람, 혼신의 힘을 다해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신바람 경영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저는 그 다음을 넘어서는 것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근데 그때 영이라는 말을 쓰니까요, 일본, 중국 막 이쪽에서 무슨 홀령, 혼백 그래가지고 뭐 헷갈린다 막
그래서 왜냐하면 경영 쪽에서는 안 들어봤던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이게 그 등불이 된다. 그 영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저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경영학이 이제 혼미한 상태로 빠지고 복잡한 상태로 빠지고 막 변동성이 심해지고 모호해지고 안개 속에 갇히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빛이 안 보인다, 캄캄하다,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경영학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애텀이라는 등불이, 영의 불빛이 쫙 비춰지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영의 불빛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영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고 그 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는 애기 철학, 젖소 철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주어로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젖소는 수단이고 우유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애기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애기 자체가 목적이다. 그건 사랑의 대상이다, 영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경영에다가 쉽게 풀어서 대비를 해놨는데, 적용을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경영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경영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서라고 기대를 하고 북21, 옛날 21세기 북스 경영학 책을 제일 많이 찍는 곳이에요. 거기서 지금 달라들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경영학계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중국어로 바로 번역 작업에 들어가서 전 세계 국회 도서관과 이제 각 경영 대학에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허접하게 봤던 이 다단계 산업이 정말 이 경영학계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애터미는 항상 차원 초를 얘기해 왔고,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범인들이 가는 그 길을 넘어서서 이 울트라 슈퍼가 가는 차원을 초월하는 그거를 내쳤던. 그래서 애터미는 창업 당시에 1등주의, 글로벌 1등,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된다. 1등이 제일 쉽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거고 하고 슈퍼마켓 하는 거 하고 큰 백화점 하는 거 하고 누가 제일 고생하면서 경영하냐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구멍가게 할머니가 제일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일 적으니까, 제일 못하니까 쉬운 것이 아니고 제일 적고 제일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다. 그러니까 크게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목표를 임페리얼로 잡아야 돼요. 임페리얼로. 그냥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된다고, 그냥 오토 샤론만 되면 된다고 이따위 찌질이 생각하지 말고, 아니 1,000만 원 버는 것보다는 한 달에 1억씩 버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목표를 높이 제대로 울트라 슈퍼로 차원을 초월해서 잡아버려야 내가 미쳐버린다고. 내가 정말 한 달에 1억씩만 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는데 미쳐버리지. 정말 미쳐버릴 만한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찌질이들 같이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막 자존심 상해. 임페리얼 되는데 자존심이 뭐 자존심 상할 거 뭐가 있어. 나중에 임페리얼 되고 나면은요 그 친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부러워가지고 죽을 판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나 한번 니네가 무시를 해봐라. 나 한번 밟아봐라. 내가 임페리얼 되고 나서 니네 표정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단 말이야.
이러면서 임페리얼 가겠다는 목표 정해놓고 가가지고 밟히는 거예요. 낮은 데로 빡빡 기어가는 거예요. 땅굴이라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짓것 뭐 내가 어차피 임페리얼 될 사람인데 그래서 꿈을 잡을 때는 남들이 놀랄 수준 가지고 안 돼요. 남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놀래야 돼.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 정도로 확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잡았어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그때 사무실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쩔쩔쩔쩔 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도 10억을 주게차로 떠주겠다고 그러고 익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고 그러고 거기 들어가서 나 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 익산에서 이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많이 벌고 잘 내야 돼.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요. 대한민국은요 부자가 되면은요 절반은 세금을 내야 돼요. 자기 버는 것에 절반 1억 벌어가지고 한 달에 1억 벌어가지고 절반 낼래요? 5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낼래요? 예?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만 낼 건지 그러면 돈 적게 벌면은 적게 내요. 비율도 많이 벌면은 많이 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내는 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병든 할머니들도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60만 원, 80만 원 다 줄 수 있고 장애인들도 줄 수 있고 다 그런 거를 돌보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분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납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는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다. 나는 국가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세금을 그냥 한 절반 정도는 내가 벌어서 다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절반은 나라에서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반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절반을 각오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절반이 안 되면은 또 나머지는 또 이제 컴패션에도 기부하고 해서 절반만 가져가세요. 절반만. 근데 한 달에 1억씩 벌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제 저도 월급 많이 받지만은 또 절반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돈 중에서 한 달에 매달 5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컴패션 어린이들한테 1,000명에게 기부가 돼서 나갑니다. 어떤 분들이 막 아깝지 않냐고 그러는데요. 저 1,000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카드 이렇게 열어 가지고 다 빼보지도 못했어요. 1,000명 시간 없어서. 근데 하나씩 이렇게 빼서 보면은 5만 원만 가지면은 한 달을 이 아이들이 먹고 공부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끼를 배부르게 먹는다는데 하루에 한 끼. 근데 내 5만 원이 이보다 더 가치 있게 쓰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돈을 잘 쓰고 있다, 뿌듯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컴패션에 한 명씩, 두 명씩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정말 귀하고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한테 한국 기독 실업인회 CBMC라고 그러죠. 이제 세계적인 단체인데 그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생겼을 때 그때 시카고에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도울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시작된 것이 기독 실업인회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6.25 때 1951년도에 6.25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이 한국 기독 실업인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복음도 전해나가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자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단체인데, 거기서 저보고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유촉이 와서 뭐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제가 중앙의 이사로서 이렇게 섬겨왔는데 부회장까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고맙기도 하고 한편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또 한편은 우리 애터미가 이런 뭐 저 하나만 보고 그 부회장 자리, 귀한 자리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터미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기독 실업인으로서 그런 우리 기독 실업인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애터미가 잘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